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여기 원래 카페 아니었어요? 네, 제가 북카페페모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건대입구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렇게 주류들을 많이 채웠거든요. 그래서 퓨전 다이닝으로 고정을 하려고 좀 진행 중입니다. 무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일반적인 위스키나 뭐 칵테일 이런 종류도 같이 팔고 낮 시간에는 여전히 카페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드릴까요? 저는 아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코스피 시총 12기업 무량주를 적립식으로 좀 사도만 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나기도 했어요.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지, 무조건 사놓기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다 시대별로 선호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매수, 매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총기업 1위가 삼성이잖아요. 2014년도인데 그때의 시총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지금이랑 다른가요? 반 정도는 달라졌고요. 어느 업종이 시대를 혼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1위지만 작년처럼 배터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2위를 했을 때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는 현대차가 1위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시수 제재차 기법을 이제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였으면 매수하셨나요? 제가 그때 시수 제재차 기법을 알았다면 엄청난 부자가 지금 돼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많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조건 분할 매수하고 모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결과론적으로야 카카오도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올랐고 삼성전자도 어떤 뭐 택시기사분은 몇십 년 동안 모아서 몇백 배 수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는 2,400개 정도 되는데 그 2,400개 정도 중에서 10년 전보다 주가가 높은 기업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90%에 대한 경계감을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분석하면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도 굳건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에너지솔루션,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현대차, 6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7위는 기아, 8위는 셀트리온,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배터리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기아, 현대차와 같은 전장, 이렇게 총 4가지 업종 정도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1위 삼성전자는 똑같지만 2위가 현대차죠.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한국전력, 5위가 포스코홀딩스, 6위가 삼성전자우, 7위가 네이버, 8위가 삼성생명, 9위가 현대모비스, 10위가 삼성 SDS거든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차가 2위였었죠.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라고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완성차 업체에 불과했었거든요. 성장주와 가치주로 분류를 해본다면 가치주 쪽에 좀 더 가까운 제조업에 가까운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현대차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성장주 밸류에이션도 쳐주고 있지만 2014년 당시에는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보다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인 가치주 업체에 좀 더 가까웠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인데요.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고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가치주는 이미 성공한 아이돌, 뭐 지금 신화라든지 점점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성장주는 이제 막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잘 되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데뷔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 연습생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 12기업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은 그렇죠. 어떠한 이유로 좀 그런 건가요?
그럼 2014년 대비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동안 이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 안에서 벗어난 기업들만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삼성 SDS 총 5종목이 제외가 됐는데요. 특히나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전력과 삼성생명과 같은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가치주의 대표주인 금융, 전기, 해운, 건설 이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업종들은 현재는 매출이 물론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점점점 매출이 증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성장주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전력이 시총 4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시수 제재차로 분석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시장과 재료와 수급 분석은 제외하고 수급은 아무래도 MTS에는 단기 수급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재무제표와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봉, 2015년도까지는 올랐지만 16년도, 17년도, 18, 19, 20, 21, 22, 23년도까지 현재 저 PBR 정책 때문에 올해 일부 반등은 했지만 거의 8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한국전력의 적자이지 않을까. 네, 정확합니다. 그럼 한국전력의 14년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보면은 57조 4천억 원, 현재는 88조 4천억 원대. 매출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순이익이 나오죠. 2014년도에는 2조 7천억 원대, 15년도에는 13조 4천억 원대. 그럼 아까 우리가 14년도, 15년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양봉이 떴었죠. 2년 동안. 하지만 16년도에는 12조대로 더디게 성장을 했고 문제는 17년도 때는 4조 9천억 원대, 18년도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2천억 원,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4조, 21년도에는 마이너스 5조, 22년도에는 무려 마이너스 32조. 주가가 2년 동안 상승했을 때는 순이익이 상승을 했지만 주가 흐름이 더뎌지기 시작할 때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해서 결국엔 적자 전환이 됐다. 차트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꺾인 그런 사양산업으로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무량주를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도 손해를 볼 수 있던 종목이 있을까요? 우량주라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말이거든요. 주식 격언 중에 나에게 수익을 준 게 우량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누구나 다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22년도에는 무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우량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전력이라든지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처럼 점점 사양사업으로 가고 있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014년도에 시총 2위였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5위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만약에 제가 14년도에 현대차를 투자했으면 그래도 손해는 안 받겠네요. 최근에 저 PBR 장세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한 2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5위 정도가 된 거지 사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때도 있었고요. 현대차를 2011년도에서 13년도 어느 날 샀어도 8년 동안 물리게 돼서 산업이 하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출이 잘 나와도 시장의 흐름과 어떤 정책이 있는지 글로벌 화두가 무엇인지 그 신사업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약에 주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초우량 중에 삼성전자를 사도 괜찮을까요? 저도 물론 4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를 살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지를 고민했던 주린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투자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우량주냐 우량주가 아닌 종목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한국전력의 좋은 사례를 봤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시수제재차에서 재무제표 쪽에서 보는 거는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3년 연속 증가했는지 현금 유보율이 1000% 이상인지 그 다음에 부채율이 100% 미만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조건만 3년치만 봐도 단기 트렌드는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측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악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매도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우량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미국 주식들의 주요 업종들의 주가 흐름,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조정 추세인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매년 성장을 거듭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매년 성장을 거듭한 이유는 AI나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해외 주식을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메타 플랫폼스도 잠시 하락은 했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나서 역사상 최고가 구간이고요. 엔디비아나 아무홀딩스 같은 제 시스템 반도체의 주도 업종, 펜립스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작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요. 뭐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다 이렇게 주가가 엔디비아 급등에 따라서 신산업이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작년 한 해 급등했고 올해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 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장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락했을 때 더 사면 되는 거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시수 제재차 투자법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